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자세한 태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 및 규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의사항과 팁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 및 트렌드, 그리고 수출 절차 6단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품 분류, 책임자 선정, 제품 정보 파일 준비, 화장품 신고, 제품 통관, 수출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품 정보 파일 준비 및 화장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화장품의 인허가 절차는 크게 제품 검토, PIF 서류 준비, 제품 신고, 라벨링 적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제품 검토를 통해 제품 분류 확인과 성분 및 라벨링 내용이 규제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PIF 서류를 아세안 화장품 지침 및 태국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준비하고 제품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신고 번호를 확인 후 태국어로 이루어진 필수 표기사항 라벨을 제품에 적용하면 마무리됩니다. 이제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제품 유형 분류 및 성분, 라벨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품목이 있지만 효능 및 클레임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메티컬 제품의 의학성 효능을 포함한 제품이거나 아토피, 화상, 탈모 억제 등의 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처방된 모든 성분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세안 화장품 지침의 성분 목록과 태국 화장품법에 따라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된 성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한 성분의 경우 사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태국에서 허용되는 제품 효능 문구, 광고 클레임 문구, 필수 기재사항 등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유통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제품 정보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태국 화장품법과 아세안 화장품 지침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PIF 서류는 공통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류 및 품질 계여, 원료 품질 데이터, 완제품 품질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은 제품 정보 파일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PIF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PIF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관리 서류와 품질 개요입니다. 제품에 대한 요약 정보와 신고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책임자, 제조 수입업자 정보 등을 포함한 제품 신고서 사본과 제품 성분표, 라벨 정보, 안전성 평가 요약, 인체 건강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근거 자료에 대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조 성명서는 아세안 GMP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지만 아세안 화장품위원회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다른 GMP 가이드라인 ISO 27716과 같은 규정을 따랐다면 그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두 번째는 원료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와 성분의 규격, 시험법이 해당됩니다. 각 성분의 규격에 상응하는 분석법, 성분의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방향 물질의 경우 방향 성분의 명칭 및 코드 번호,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국제양료협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죠. 또한 원료의 안전성 데이터를 아세안 화장품 과학기구, 유럽 소비자용품 과학위원회, 미국 화장품 성분 검토위원회와 같은 국제권위기구가 평가한 원료 안전성 데이터도 구비해야 합니다. PIF 유형 세 번째는 완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 성분표, 제조 정보, 완제품 규격 및 시험법,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 성분의 경우 INCI 또는 ACD에서 기타 승인한 명칭 및 성분 농도, 기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조 정보에는 제조소의 명칭, 주소, 국가명과 함께 제조 공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 규격 및 시험법과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는 각각 제품 품질 관리 기준과 제품 사용기한을 위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PIF 유형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입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입증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 성분 및 노출량에 기반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의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시행하고 그 사람의 서명과 이력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화장품 때문에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소구하고 있는 제품 효능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유형의 PIF 서류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제품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신고는 위임의 형태로 선정된 현지 책임자가 진행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태국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스카이넷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FDA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요구되는 정보는 신고 유형, 제품 이름과 유형, 그리고 제형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용에 관련된 내용과 포장 특성, 전성분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임장 유효기간은 1년이니 매년 식약청에 방문해 위임장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앞에 나온 정보들을 모두 제출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 수수료 지불,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품 신고 확인서 수수료 납부, 제품 신고 확인서 출력의 순으로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식약청 사무관이 서류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 신고 확인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제품 신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제품 신고 번호를 토대로 식약청 사이트에서 제품 신고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수출 통관 시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화장품의 주요 규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분 규정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세안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아세안 화장품 지침을 따르는 만큼 성분 규제도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아세안 화장품 지침 성분 목록과 더불어 식약청에서 규정한 태국 화장품법에서 지정한 배합 금지 성분 목록과 배합 한도 성분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허용 착색제 목록, 허용 보존제 목록, 허용 자외선 차단제 목록에 따라 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성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벨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태국의 경우 표기되는 모든 내용은 윤리적이고 태국의 문화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어 및 외국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 유통 전에 필수 표기 항목을 제품에 모두 표기하셔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필수 표기 항목은 제품명, 전성분을 포함한 11가지 항목이며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광고 문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화장품 광고에 대한 지침, 법 위반 광고 기능 예시, 법 위반 광고 메시지 예시, 부록으로 구성되어 보다 명확하게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인허가 주의사항 및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 현지 수입업체와의 위임장 관련 내용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제품 등록을 위해 현지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제품 등록 및 유통에 대한 독점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수출 계획 및 제품 유통 채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고 독점 조항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려울 경우 1년 단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품 라벨링 관련입니다. 자외선 관련 제품의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품명으로 선블럭, UV블럭, 워터프루프 등의 용어는 사용 가능하지만 태국 식약청은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며 선스크린, UV 프로텍션, 워터 리시스턴스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또 제품 사용 후 이상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등의 문구가 추가되어야 하고 테스트 평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 제품의 경우 동물 유래 줄기세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신 식물 줄기세포는 추출 부위 등이 명시된 서류 제출 후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태반 관련 제품 클레임의 경우 인체 유래 태반은 사용이 불가하며 소, 염소, 양과 같은 동물들의 유래 태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BSE 인증서 제출이 필요한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반제품의 경우에도 완제품과 동일하게 태국 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고 과정이 필요하며 수입 절차 또한 동일합니다. 5. 운영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되는데요. 정기감사는 최소 한 달 전에 일정을 공유받으며 특별감사는 품질 이슈나 소비자 불만 등으로 인해 최소 2일 전에 일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즉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X. 한 번 신고할 때 각 색상별로 성분 목록을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 주의사항과 팁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국가의 화장품 수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